하이데거는 이렇게 얘기해요. 존재는 존재하고 있는 사실과 존재하고 있는 상태 속에 실제성, 사물적 존재성, 존립, 타당, 현존재 속에 또한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 속에 숨겨져 있다. 이게 뭐라냐면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 존재자예요. 그리고 현존재 속에 그리고 존재는 현존재 속에도 있고 주어져 있다고 하는 존재자 안에도 있다라는 이 말인데요. 그래서 이게 장난 같지만 재밌는 게 그 독일어의 자인, 다자인, 자이엔데를 잘 보시면 이 자인은 이렇게 쓰고 다자인은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자이엔데는 이렇게 쓰는데 이 자인이 이제 존재 자체고 그 근원이고 바탕이라면 이게 근원이에요. 이 본체고. 그런데 다자인에도 자인이 들어있고 자이엔데에도 자인이 들어있어요. 이게 이 말이에요. 그러면 존재자라고 우리가 범주에서 보고 있지만 그 안에도 자인은 있고, 이 말은 우리가 대상을 물상화해서 보든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본래 마음은, 불성은, 이게 이제 자인은 불성의 차원이고 본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항상 함께 있다라는 얘기죠. 그 중용에서는 도도 마찬가지예요. 도는 잠시 떠날 수도 없는 것이니 떠날 수 있으면 도가 아니다. 그 장자는 삼라만상에 도는 삼라만상에 다 있대요. 나무에도 있고 돌에도 있고 똥에도 있고 말똥구리에도 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예요? 도가 돌에도 있고 나무에도 있고 말똥구리에도 있다. 그 사물화된 대상화된 존재자 자체의 도가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존재자든 다자인이든 자인이든 그것은 전부 뭐예요? 우리의 인식세계일 뿐이에요. 나무다라고 하는 것을 불교에서 어떤 색이라 그러잖아요. 색상? 색이 뭐라 그랬죠? 마치 카메라가 피사체를 렌즈를 통해서 보고 찍어가지고 영사막이 맺히잖아요. 우리가 이해한 색은 밖에 있는 피사체 그 자체가 아니고 렌즈를 통해서 들어왔던 것은 우리의 인식기관을 통해서 들어와서 우리에게 인식된 것, 파악된 그게 색이에요. 그러면 사물도 나무도 돌도 말똥구리도 밖에 있는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와서 인식된 것, 그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이 있다고 해도 있는 건가 없는 건가 하는 게 장자가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과연 저것과 이것이 있는 것인가, 과연 저것과 이것이 없는 것인가, 이것과 저것이 그 대립을 없애버린 경지, 그것을 도추라고 한다 하는데 이게 꼭 불교 연기설하고 비슷해요.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을 때 이것과 저것이 없는데 이것과 저것이 없는 그 경지가 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에서도 연기설에도 이것과 저것이 없는 자리가 불성 자리예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을 때는 그건 항상 상대적으로 그때그때 드러나는 것일 뿐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존재와 현존재, 존재자뿐 아니라 일체 사물과 가치의 존재 양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도도 현실의 삶과 상대의 사물을 떠나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게 이 3차원의 관계인데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존재가 드러나는 것, 현존에 드러나는 것이 다자인이 현존재라면 존재는 현존재를 떠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현존재도 또한 존재를 떠나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게 돼요. 왜냐하면 존재는 이름도 아니고 형상도 아니고 개념 붙일 수 없는 건데 그렇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는 그 바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탕이 드러나는 것에 항상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존재도 존재를 떠나지 못하고 존재도 현존재를 떠나지 못한다라는 말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불성을 갖다 넣어도 마찬가지예요. 불성이나 부처는 어떤 형상도 아니고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일체법이 그래서 일체법이 다 뭐예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일체법이 진리라는 말은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상의 모든 존재자를 대상화하지 않고, 자, 여기에서 잘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존재자를 대상화하지 않는다면 범주적으로 분류해서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현존재적 차원의 인식을 통해서 하나의 전체로 동시적으로 볼 수 있으면 표상 또한 존재를 떠나 따로 있는 것은 아닌 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볼 때 저것이 바깥에 있는 분리된 하나하나의 범주라고 보게 되면 그건 표상적 차원의 인식밖에 못하는 건데, 그것이 내가 인식해서 내가 그렇게 보는 것일 뿐이다라고 보면 표상을 보지만 자기의 인식은 현존재적으로 그걸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현존재에 그렇게 보는 그 바탕에 존재가 있다라는 걸 보게 되면은 존재자를 보면서도 이제 실제로 현존적으로 드러나 있으니까 현존적으로 파악을 했고, 그리고 보이지는 않지만 그 바탕에 존재가 있다라고 보면은 세 차원이 동시에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일체를 보되, 일체 표상을 보되 일체 유심조임을 알고, 표상으로 보지 않으면 모든 상을 상 아니라 보면 직견열애, 열애를 본다. 존재를 보는 거죠. 그래서 존재 차원의 인식으로 향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러면 돈호 점수하고 뭔 관계가 있냐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인식의 세 차원을 돈호 점수하고 돈, 점, 오, 수 이렇게 나누어야 돼요. 그러니까 돈점과 깨달음과 수행하고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도나 존재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요, 진리 자체에서 법이나 깨달음, 본성, 여기에는 인과 자체가 본래 없어요. 그리고 깨달아야 할 것도 닦아야 할 것도 본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깨달음도 없고 닦아야 할 것도 없으니까, 요거 오자는 잘못 적었네요. 한자가. 이게 오동나무 오자가 아니고 이게 신방변을 적어야 됩니다. 여기 무오 할 때 밑에 한자 요거 나무 목자가 아닙니다. 여기 요걸로 고쳐야 됩니다. 요걸로 고치세요. 깨달음이죠. 깨달음도 없고 닦음도 없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돈전 논정 연결시키면은 이 차원에서는 돈도 없고 점도 없어요. 그러니까 돈점이라고 하는 것은 현존재적 차원에서만 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존재적 차원은 뭐냐 하면 동시인가의 수준이고 찰나생 찰나멸하는 현상인데, 해오든 돈오든 증오든 어쨌든 깨달음은 누가 깨닫는 거예요? 깨달음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깨달았다고 할 때는 지금 여기에 항상 그때 거기에 드러나는 것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오는 동시인가에서 현존재 차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존재 차원에서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동시인가의 실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수가, 자,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요, 돈이라는 말이 단박에 몰록 이런 식으로 한순간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데 매 순간 그때예요. 매 순간 그때. 이게 동시적으로 매 순간 그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수행은 매 순간 그때 삶이 진행형인데, 이 진행형도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진행이 되는 것이, 우리가 진행형을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이게 영문법에서 말하는 현재 진행형은 그냥 과거에서부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현존재가 말하는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이 불연속의 연속이에요. 불연속의 연속.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기가 여기 써져 있죠? 그 다음에 영사기를 예를 들면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 영화 필름을 보면은 한 커트 한 커트가 다 따로 떨어져 있는데 그거를 돌리면 연속해서 살아있는 동영상이 이제 쭉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전기도 그렇다 그러죠. 전기도 직류 말고 우리가 쓰는 전기는 교류잖아요. 교류는 사실은 매 순간 계속 전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끊기는 것이 이렇게 이어져서 이렇게 오는데 우리는 그 끊기는 걸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것처럼
계속되는 게 돈이고 돈이에요. 그렇게 수행도 그런 식으로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런데 이제 보조국사가 말했던 도노 점수에서 말하는 점수를 바로 인가적 연속이 아니라 동시인가의 불연속적 연속으로서 점으로 본다면 현존적 차원이 돼요. 요거는. 그런데 이제 그 보조국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앞부분에서 이게 아직 우리 본문에 안 나왔는데 보조국사가 얘기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요 부분이에요. 모구행을 하는데 비록 나중에 닦는다고는 하나 망념이 본래 공하고 심성이 본래 맑은 건 줄을 먼저 이미 깨달았으므로 악을 끊되 끊는 것이 없고 선을 닦되 닫는 것이 없다. 이렇게 점수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닦고 참으로 끊는 것이다. 비록 만행을 고루 닦는다 해도 오직 무념으로 종을 삼는다. 이렇게 닦는다면은 도노 후에 보조국사가 얘기하는 점수는 현존재적 차원에서 얘기하는 점수가 되는 거예요. 수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선 점수가 깨달음에 의한 닦음이며 닦되 닦을 것이 없는 참된 닦음이 된다면 현존적인 닦음이 되는데, 자, 이 차원으로 넘어갔을 때는 문제가 어떻게 되냐 하면 깨달음과 닦음을 대상화하여 인가적 상대적 축적 과정이라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걸 상시인가가 되고 이거는 점수조모가 돼요. 이 점수조모라면은 상대적으로 수행을 해서 자꾸 쌓아가는 거죠. 조금씩 늘어나고 이거는 연결이 되는 거예요. 불연속이 아니고. 그 다음에 깨달음도 조금씩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의 의미를 지식과 알매, 상대적 축적으로 이해를 하거나 닦음을 닦아야 할 대상이 있고 점차 닦아나가는 상대적인 것으로 본다면은 점수는 표상적 차원이 돼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단이고 마설이 될 수 있어요. 점수를 이런 식으로 본다면은 성가의 전통에 맞지 않는 게 맞아요. 그런데 도노 점수의 돈수도 그러면은 마찬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닦아 마친다라고 하면은 뭐예요? 닦아 마쳐야 할 것이 경지로서 목표로서 대상화되게 되면 이것도 표상적 차원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혈맹론을 할 때도 그랬고 그 앞에 유마경을 할 때도 그랬잖아요. 깨달아야 할, 도달해야 될 무엇이 있다. 반야신경에도 그거 나오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깨달음이라는 것을 어떤 대상으로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표상이에요. 똑같이 깨달음을 얘기를 하지만 깨달음을 어떤 목표로 생각하고 닦아서 마쳐야 될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건 표상적 차원이에요. 왜냐하면 깨달음은 원래 닦을 것이 없다는 것을 단박 깨닫는 것이지 닦아 없앰으로써 닦음을 마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차원으로 돌아가면 뭐예요? 도나 존재 차원에서는요, 진리 그 자체의 법성의 자리, 법신의 자리에는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이기 때문에 닦아야 될 것도 깨달아야 될 것도 본래 없는 자리예요. 본래 없는 자리. 그러면 생사가 본래 없어요. 생사 윤회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생사도 본래 없는 자리란 말이에요. 이게 생사도 본래 없는 자리. 그런데 그것을 생사도 본래 없는 것을 모르고 깨달음을 목표로 설정을 해버리게 되면은 그것은 어떤 주어진 목표고 그럼 뭐예요? 달마혈맹론하고 수신길에서 계속 얘기하는 밖에서 찾지 말라고 했는데 깨달음을 저 멀리 어디 바깥에 있는 대상으로 상정하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나 부처나 견성이 바깥에 있는 목표가 되어버려요. 그게 표상적 차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성철 스님이 됐든 보조국사가 됐든지 간에 어떤 차원에서 도노돈수를 얘기하고 어떤 차원에서 도노점수를 얘기했느냐 하는 것을 잘 살펴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말했는 것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인식과 현존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뭐뭐를 대상화한다라면은 그거는 표상적 차원으로 떨어진 거기 때문에 그 순간 놓친 거예요.
설사 보조국사를 하더라도, 성서스님을 하더라도, 기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뭔지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 인식에 오류가 있다면 당연히 지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 보조국사가 이제 깨달은 과정이 이제 첫 시간에 보조국사의 생애를 얘기할 때 세 번에 거쳐서 했다 그랬잖아요. 함경을 읽으면서 또 했고, 그 이후에 또 이제 세 번이나 걸쳐서 그걸 했다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요, 이 초기 불교를 공부하고 온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뭘 이해를 잘 못하냐 하면은, 이 존재 차원하고 현존재 차원을 구분을 잘 못해요. 존재 차원하고 현존재 차원을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그 초기 불교를 지금 한국에서 주장하는 사람들은, 위파사나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본래 자리라는 거하고 현존재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 자꾸 찰나생 찰나멸만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불성이나 본래 면목을 얘기를 하면은 무아사상에 위배된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 일부 그 한국의 그 초기 불교 공부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존재 차원의 인식이 결여되어 있어요. 현존재 차원에 대한 논리적인 것만 자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체계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존재 차원에 대한 인식은 했는데 현존재하고 존재자를 또 구분을 잘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현존재하고 존재를 구분을 잘 못해.